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오늘은 좀 애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이폰 15가 현재 매우 순항 중에 있죠. 역시 역대급 사전 판매량을 자랑하면서 연예인과 아이폰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명제가 진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제가 조금은 흔들릴 만한 상황이 현재 펼쳐지고 있어서 오늘의 경제를 말하다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아이폰 15의 발열 이슈입니다. 이것은 현재 애플에서도 일부분 인정을 하고 있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는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된 이후에 다시 한번 테스트되는 영상들을 쭉 봐야 될 줄 압니다. 최초의 아이폰 15의 발열 이슈를 공개한 인플루언서가 중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돌기도 했습니다만 이후 국내 유튜버들이 동일하게 실험을 하면서 발열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을 검증을 해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폰 15의 발열 이슈가 공식화되었는데요. 만약 아이폰 15의 발열이 심각한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별다른 발열 이슈가 보고되지 않았던 아이폰 시리즈의 명성에 오점을 남기는 시리즈로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기도 하는데요. 일단 유튜브 채널 IT 더 신자님의 테스트 영상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서 최고 설정으로 원신을 20분가량 연속 플레이를 했을 때 약 45도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더 신자님의 설명으로는 20분 연속 플레이에 45도 정도면 불덩이까지는 아니고 발열 이슈가 약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용인 가능한 수준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기도 하셨는데요. 뭐 갤럭시 S22의 GOS에 필적할 만한 그런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큰 문제거리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주연님 같은 경우에는 스로틀링 이슈를 제기하면서 발열 이슈를 꽤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죠. 한 매체에서는 경쟁작인 갤럭시 S23과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벤치마크 스코어를 비교하면서 3나노 칩인 A17 프로가 4나노 칩인 스냅드래곤 8젠 2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발열 이슈로 빚어진 A17 프로 이슈는 근본적인 칩 성능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TSMC 3나노로 만들어진 다른 칩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군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TSMC 3나노 공정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아이폰 15의 소재 변경으로 인해서 쿨링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오늘 영상을 TSMC 3나노 공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서 논리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다른 의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이 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제로 깔아두어야 되는 것은 스마트폰 특성상 발열 이슈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AP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능 대비 발열 이슈가 대두가 됩니다. 발열 문제는 모든 스마트폰들이 어느 정도는 안고 가는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공간 자체가 너무나도 협소하죠. 다 아시다시피 말입니다. 컴퓨터야 워낙에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팬도 쓰고 구멍도 헝헝 뚫려 있어서 어느 정도 자연 쿨링도 가능하고요. 일부 고성능 PC 같은 경우에는 순행식을 채택하면서 아예 컴퓨터 안에 물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을 정도로 컴퓨터 안에 여유 공간이 많아요. 하지만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방수 방진을 위해서 내부를 완전히 밀폐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AP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발생시키는 통로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결국 뒷판을 통해서 열기를 분산시켜서 쿨링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 열이 잘 분산 전도될 수 있도록 베이퍼 챔버를 쓰기도 하고요. 또한 뒷판에 그래파이트 필름을 붙이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열 전도를 빨리 되게 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쟁사들의 AP들보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AP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성능이 높습니다. 그러면서도 효율적으로 전류 분배를 해주는 엄청난 설계 능력을 발휘하면서 지금까지 아이폰 시리즈에서는 별다른 발열 이슈가 보고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제가 모르는 어떤 것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갤럭시 시리즈들보다는 발열 이슈에서 자유로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이폰 15의 발열 이슈가 여러모로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 아이폰 15에 탑재되었던 이 A17 프로는 어떤 칩이며 왜 발열 이슈가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의 분석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A17 프로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요. TSMC 3나노를 통해서 양산된 최초의 칩입니다. 애플은 이번 A17 AP부터 프로라는 명칭으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네이밍 변경을 했어요. 이제까지는 1년 번호 뒤에 바이오닉이라는 부칭을 붙였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A17부터는 부칭을 바이오닉에서 프로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칩은 기존의 공정으로 생산한 어떤 A 시리즈 칩보다도 더 상위 레벨로 제조된 칩이다 라고 하는 이 차별성을 분명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A17 프로는 TSMC 3나노를 통해서 양산된 최초의 3나노 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A17 프로의 성능을 보면 어느 정도 TSMC 3나노 1세대의 공정 역량이 보인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9월 12일 날 개최된 애플 제품 공개 행사에서 A17도 공개가 됐어요. 자, 그 A17의 스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트랜지스터 수 195개, A16 바이오닉은 160개였어요. 이와 대비했을 때는 18.75%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CPU 코어는 전작과 동일하게 고성능 코어가 2개, 저전력 코어가 4개로 구성이 되었어요. 다만 GPU 코어에서 약간의 변경이 있었는데 GPU 코어가 기존의 5개에서 6개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는 게임과 그래픽 성능 강화가 목적이라고 해요. 자, 또한 고성능 CPU 코어의 클럭수가 전작 대비했을 때 약 10% 정도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뉴럴 엔진의 코어 수입니다. 16개가 탑재가 됐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전작 A16과 동일한 개수입니다. 하지만 최대 연산량이 획기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2배 정도를 상회하는 35조 번으로 굉장히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엑시노스 2300에서 탑재되어서 약간의 기대감을 자아내기도 했던 레이트레이싱 기능이 실제로 탑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메탈 FX 업스케일링 기술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해요. 이는 GPU와 뉴럴 엔진을 활용을 해서 한 단계 낮은 해상도 프레임을 생성을 합니다. 이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고해상도로 변환함을 통해서 초당 프레임 속도를 높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이렇듯 TSMC 3나노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출시된 A17 프로의 이 카탈로그 스펙은 그야말로 3나노의 위용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특히 이 뉴럴 엔진의 연산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은 애플이 AI 연산 성능 향상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왠지 생성형 AI 경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다고 생각을 했던 애플이 타사 대비 하드웨어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자체 AI 연산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이러한 시류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또한 애플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서 애플도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다 이런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이었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A17 프로가 말 그대로
프로라는 네이밍에 걸맞게 카탈로그 스펙을 제대로 뽑아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최근 공개된 아이폰 15 프로의 벤치마크 점수는 싱글코어 2914점으로 전작 아이폰 14 프로의 2520점에 비해서 약 16%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멀티코어 점수는 7238점으로 전작의 6387점에 비해서 13% 정도 증가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경쟁사인 퀄컴이나 미디어텍에서 3나노 칩이 양산되기 전이기 때문에 비교군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약간 아쉬운 대목이기는 합니다만, 분명 전작 대비했을 때 성능 향상은 분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약간 미미하긴 하죠. 10%대이니까요. 또한 이 벤치마크 점수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여러 가지 기능적인 업그레이드를 고려한다면 A17 바이오닉이 그리 나쁜 칩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충분히 준수한 성능을 뽑아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발열이라고 하는 양념이 더해지면 어떨까요?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TSMC 최초 3나노 칩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지만 왠지 모르게 석연찮은 결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능 이슈의 한가운데에 발열 이슈가 자리 잡고 있어요. 반도체의 발열이 심해지면 반도체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클럭스를 낮춥니다. 우리는 이를 스로틀링이라고 불러요. 즉, 반도체의 성능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가는 발열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로틀링이 얼마나 늦게 걸리게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계 최고 품질을 자랑한다는 A 시리즈 AP에서 발열 이슈가 불거졌다는 것은 곧 A 시리즈가 전과 같은 전력 효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전과 같은 효율적인 구조의 설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최고 성능을 오랫동안 유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하는 예상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A17 프로에서 이런 발열 이슈가 불거지는 걸까요?